자,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82편 망가다 시간입니다. 아,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인간, 자유인 전우님 그리고 망클 본체 정다빈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전우님. 네. 더 넓은 감옥에서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더 넓은 감옥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감옥. 이 대사 몰라요? 저 몰랐어. 그 올드보이에 네. 올드보이에서 이제 유지태가 최민식 풀어주고 나서 그 오대수 씨 더 넓은 세상에서의 감옥은 행복하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20년 전 감성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어때요? 더 넓은 감옥에서의 생활은? 자유에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옥입니까? 자유는 자유지. 진정한 자유인이 되셨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네. 7월 초에 네네네. 중국 여행을 다녀왔고요. 오. 그 장가게 저희 이제 가족 모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 5박 6일 되게 길게 네.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요? 제대로 장가게를 즐기고 왔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가 그 아바타 그 촬영지? 아바타는 뭐 CG니까 촬영지는 아니고 영감을 줬던. 네, 그 아바타에 영감을 준 그 공중 네, 돌들 떠 있고 네, 공중에 그 기암괴석들 이렇게 돼 있는 거기를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왔어요. 어때요? 멋있어요. 네, 멋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와, 이런 느낌 딱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당연히 이제 걸어서 올라가진 않고 케이블카를 탄데 케이블카 기다리는데 2시간 반, 케이블카 탑승해서 30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높이였고요. 케이블카에 30분이면 진짜 길다. 네. 진짜 엄청 긴 케이블카고 가가지고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보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첫날에 엄청 강행군이었거든요. 첫날에 이제 막 그렇게 막 2시간 반 기다려서 보니까 아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동.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제 그 동네 여기 가도 사실은 비슷한 풍경, 저기 가도 와인데 사막이네.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멋있는데 너무 힘든데. 가족들은 좋아하고. 아니요, 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게 이제 사실은 걷고 계단 오르고 하는 게 네네. 어쨌든 있긴 있어서 또 이제 엄청 덥고 습한 상태. 더구나 이제 남쪽이니까 더더욱. 네. 그래가지고 그 이동하는 버스 거기에만 그나마 좀 살고 나가면 이제 뭐 이러다 하다가 다시 버스 또 이제 들어와서 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도 재밌었겠다. 네. 항상 중국의 그거로 상상만 하던 곳에 중국 문화하고 되게 밀접하시죠. 사실 완전 중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아 내가 상상하던 홍콩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상상하던 것들 체험하고 오니까 너무 좋았고 배앓이 한 번 한 적 없이. 그건 진짜 다행이다. 중국 음식 너무 잘 맞고 너무 맛있고. 맞아요. 너무 맛있죠. 네. 그 차 마시는 것도 뜨거운 거 계속 먹는데 찬물이 너무 없어요. 잘 되죠. 네, 찬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래요?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뜨거운. 차 줘요. 나는 네?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소화도 잘 되고 몸도 아주 건강해졌죠. 시차도 1시간 더 거기가 느린데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맞았어. 중국의 시차가. 모든 게 잘 맞았어요. 힐링 잘 하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어봤고. 다음 이제 저희 그 중국 관련된 만화를 꼭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들고 오신다가 또 이렇게 예고를. 무협지겠네. 들어봐. 다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저 최근에 일한 기억밖에 없는데. 이 방송이 언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그 얘기했나? 시나링고 콘서트. 맞아요. 삼수해서 붙었어요. 삼수해서 붙었고. 삼수까지. 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사수해서 붙은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게 이제 11월 공연인데, 10월에 하만전이 끝나면 일본으로 날르려고, 그날만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소리야? 뒤처리를 하고 가야지. 아니, 뒤처리까지 하고, 뒤처리가 더 중요해, 이제 날릴 시간이 딱 된다는 거죠. 11월 되고 바로 가지 않으니까. 여름 휴가는 없어요? 제가 여름 휴가 대용으로 그때 중국에 그때로? 다녀온 거예요. 저희 회사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희 작가님. 저는 없죠. 아무래도. 제 인스타그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소개돼 있잖아요. 사이드 B 노비 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비는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군산에 이제 삐약삐약 북스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놀러 가볼 생각은 있고 그리고 전우님 보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홍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토준지 호러하우스 맞나? 네. 정확한 명칭. 맞아요. 이토준지 호러하우스. 그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혹시 다녀오셨나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오. 우리 사무실 직원분도 다녀와서 그 이상한 가면을 하나. 토미의 가면. 토미의 가면을. 그래서 우리 집 사무실에 토미의가 2명이나 있어. 하나는 제 거고요. 네, 하나는 최재현 작가님이 주신. 뭐 저도 다녀왔고 이토준지 팬으로서. 어때요? 거기가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예약했던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이제 이토준지 좋아하는 거 아니까 예약해서 이렇게 또 이제 다른 지인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서윗하다. 사실은 이제 저는 정말 이토준지의 뭐 모든 만화를 이제 다 봤고 당연히 이제 이토준지와 관련된 거니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가봤더니 그냥 약간 공포 체험하러 오신 귀신의 집 느낌으로 해놨던 그런 이제 뭐 남녀노소 뭐 약간 이런 커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나는 이토준지 매니아들을 만나러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매니아들이 놀 수 있는 펍 같은 걸 위에 하나 세팅해줘도 좋았을 텐데. 뭐 카페 같은 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거기는 이제 약간 노는 약간 인싸들의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이었고. 그렇게 이토준지 좋아하는데 인싸가 어딨어 그냥. 그것도 맞긴 해요. 네. 혼자 오신 분들은 확실히 매니아셨을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온 것들이라서. 그것도 이제 거기 이제 이게 공포 체험하는 곳이라서 사실 전시로는 큰 의미는 저는 못 느꼈어요. 이미 뭐 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작품들에 관련해서 크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고 사실은 그 작품들을 모티브로 해서 설치들을 좀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라서 그거에는 못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 연기하시는 분장하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키시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분장을 진짜 엄청 그래요. 네, 코스프레 어떤 수준을 넘어서 정말 혼연일체.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 거기에 맞춰서 연기까지 하시는 거니까 대사도 막 이렇게 하시고 깜짝깜짝 놀래키시고 그래서 그거에는 좀 감동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 우리 망가다 녹음 올라간 게 6월 26일인가 그렇던데. 네, 6월 말. 딱 한 달 만에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 기준으로. 근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한 편에만 달린 게 아니고 이 편 저 편 이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601님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데 106편입니다. 망가다. 만화배 쇼웨이의 쿠조의 대제 그 편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신 건데 이미 미국 드라마에선 자주 다뤄졌었던 소재죠. 오직 의뢰인의 승소만을 위해 일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변호사, 돈만 준다면 의뢰인의 유죄 여부는 절대 궁금하지 않다 등등. 그런데 요즘 뭐 하세요? 방송하는데. 뭘 이렇게 주섬주섬. 네, 죄송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여행 갔다 오면서 드시라고 과자 하나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왔었는데 이걸 이제서야 생각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궁금하지 않다 등등. 그런데 요즘 그런 요소가 우리나라에서 차츰 다뤄지고 호응받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저희 집 남편이란 뜻인가요? 저희 집 남편이 사채꾼 우시지마를 좋아하는데 괄호 열고 이런 극악으로 치닫는 리얼리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방송 듣고 쿠조의 대제를 알려주시니 엄청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도 댓글을 하나씩 뭔가 읽어주시죠. 네, 저는 7월 2일에 루이스무님께서 달아주신 271편 타미프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사귀어도 괜찮을까 편에 대한 댓글인데요. 이번 작품처럼 다양한 모습과 사랑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를 통해서도 다양한 삶을 알아가고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저도 GL 분야 작품이 처음인데 이북으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매일 휴일 같은 하루를 만끽하고 있다는 전우님 무진장 부럽습니다. 저도 한량이 목표인데 먼저 해내셨군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1,000원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두양님이 올려주신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강렬하다 이거. 그 호문클루스의 사진
이미지죠. 그림 올리면서 뭘까라고 하셨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대체 뭐지? 어떤 의미로 올리신 거지? 이거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그 주인공이 인간이란 뭐지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제가 좀 찾아보고 있어요. 대체 이 페이지 가지고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할 말이 있으면 또 댓글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호문클루스가 지금 다룬 지 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잔향이 남아있어. 사람을 만나면 다 망가다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해요. 계속 전우님과 둘이 싸우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호문클루스 편 짱이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 댓글 방송 들으시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다비님이라고 쓰시더라고 댓글.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그분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던데 다비가 아니고 다빈입니다. 다빈님, 다빈 PD님이니까요.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근황이 길었네요.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본 작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망가다에서 다루게 될 작품은 전우님께서 들고 오신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 들고 오셨나요? 이제 제가 가자고 이야기한 작품인데, 이게 제목이 이세계 피크닉이라는 작품이죠. 네. 어떤 작품이냐면은 작가 이름은 미즈노 에이타 작가고요. 그 미야자와 이오리라는 라이트 노벨 작가분이 쓴 원작을 그죠? 그 소설을 가지고 코믹스화. 미즈노 에이타 작가가 이제 작화를 담당해서 코믹스를 만들어낸 이세계 모험 만화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어떤지 간략하게? 스토리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세계 모험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조금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먼저 이세계라는 단어를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만화를 위해서. 이 만화 설명을 하기 전에. 왜냐면은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제목이 이세계는 다른 맥락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세계랑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많이 달라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정의를 이따가 제가 한번 하고 소개를 할 거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왜 이 만화를 소개하려고 했는가. 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사실 두 분이 다 그렇게 썩 재미있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재밌는 만화라서 사실 소개한 건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빡친다. 뭔가 연구 대상이 된 듯한. 왜냐면은 사실 저도 엄청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만화가 아니에요. 이거 아마 제가 제일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 만화를 재밌어서 소개하자, 추천하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는 이 만화에 다루는 소재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고 다른 데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마도 원작가가 영감을 받았던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나씩 좀 따져가 본다면은 이건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에서 아마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다라는 이런 강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제가 호문클루스도 뭐 그랬지만은 이 부분도 제 전문 분야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또 한번 두 번째 바람이 펼쳐보겠다. 일단 스토리를 간략하게 진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각 주인공급 그 등장인물들이 이제 어느 문을 열게 되면 약간 이 세계의 정의는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은 이 세계로 통하게 되는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면 뒤편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이제 막 이상한 형태의 호문클루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상한 몬스터 같은, 우리한테는 그냥 몬스터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뒤편의 세계로 뭐 어딘가에 문을 열고 각자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같이 만나게 되고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각자의 사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들어오게 되거나 혹은 여기서 살거나 여기서 상주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스토리는 간단한데 네. 여기서 이 주인공들이 겪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전우님께서 설명해 주시려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소재거리들이 제가 좀 많이 이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소재들이라는 거죠. 일단 저는 이번에 이제 두 분이 추천해 주신 걸 두 분의 말을 다 보면서 네. 이분들이 이번 달에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요? 제 건 재밌는데. 아까의 이야기 재밌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뭐 항상 이렇게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시면은 그래도 이래서 재밌어 하는데 나는 취향이 아니라서 재미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특히 근데 이 이세계 피크닉은 저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난해해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명확한가를 물어보면 그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목적의식이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에서 1권부터 좀 난해해서 힘들어하니까 접해서 헐떡거리고 있었거든요. 힘들어서 네.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러니까는 다비님이 3권까지 봐라. 이게 우리가 오늘 7권까지 얘기를 할 건데 네. 3권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서 3권까지 봤어. 그러고 나서 3권까지만 보셨어요? 아니죠. 7권까지 다 봤어요. 고양이 나오는 거 다 봤어요. 근데 네. 보고 이렇게 그래. 하고 그래도 끝까지는 읽고는 가야 되니까 이거 네. 쭉 읽었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은 작품이었고 다빈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만화를 제가 전에 1권만 봤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한 번 깐 만화 연재작을 하차하는 일이 정말 없거든요. 한 50편의 시리즈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 하차하는데 이거 하차를 했었어요. 1권만 보고 예전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예전에?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보니까 그때랑 비슷하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왜 전우님이 이걸 골라오셨을까? 네. 하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다 보니까 2권부터 좀 재미가 있어져가지고 저 되게 7권까지 엄청 빠르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우님이 잠깐 말해주신 것처럼 어떤 스레드나 어떤 현대의 인터넷에서 자주 네. 나오는 유명한 괴담들을 만화에 되게 적극적으로 들이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권부터 그게 점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고 보통 이런 일본 만화 이토준지나 어떤 호러 만화나 이런 소재들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주로 신화나 어떤 일본 고전이나 어떤 역사에 기반한 이상한 것들을 만화로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거는 거기에 더해서 현대의 인터넷에서 주로 돌아다니는 어떤 괴담들에 나오는 무언가들을 이 만화에 적극적으로 들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젊은 층이 보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만화가 아닌가 싶었고 근데 네. 초반에는 좀 쿠네쿠네 같은 약간 네. 잡몹 같은 애들이 나올 때는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에이 뭐야 재미없잖아 하고 봤던 것 같고 근데 뒤로 갈수록 괴물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 스케일도 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온라인 게임 접속하는 느낌?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와우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파티에서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걸 왜요? 네. 아마 지금 근데 이제 두 분 이야기하신 거가 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특히나 이제 방금 성인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게임적으로 어떤 게임 시나리오나 게임 세계관으로 생각하면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여기 딱 이 만화에서 다루는 게 되게 잘 흘러갈 만한.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스토리적으로 본다면은 좀 난해하거나 많이 난해. 예, 또는 초점이 없거나 또는 그거를 최소한 어떤 설정이 있더라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만화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원작 자체도 아주 그렇게 수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원작을 안 봤지만 친절한 편은 아닐 것이다.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원작에서의 글로 묘사하는 거는 되게 수려하고 잘 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봤으니까 네,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했다. 네, 이제 뒤에 조금씩 실려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화적으로는
어쩌면 이게 좀 지루하고 루즈해지기 쉬운 게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들을 다 그냥 대사로 그죠. 보여주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대사로 말로 계속 풀고 근데 맞아요. 그 말들이 어떤 거냐? 그냥 주인공들이나 캐릭터들의 대화. 가정이에요, 가정. 이럴 가설들. 거야.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그럼 당연히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그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게 되는 거니까 의미 없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설정들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사실은 독자가 봤을 때는 이 세계관에 좀 와닿지 않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점에서 저는 만화적으로는 이 만화가 되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은 잘 그려요. 귀엽죠. 네, 캐릭터들은 좋고 그림은 잘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요괴들 묘사하는 것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약간 저도. 공포물에 가깝게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림 자체는 좋고 그런 거에 대한 연출까지도 괜찮은데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계관이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만화에 관심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이 세계를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흔히 요새 네. 이세계물 할 때 그 이세계물. 이세카이. 네, 이세카이 그 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 가장 흔한 방식이 이제 사고가 나서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 트럭 부딪혀가지고 전생하는. 맞아.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타고 있는 가지 깜빡 어떤 판타지 세계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능력을 각성해가지고 뭐 이런 물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세계 물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뭐 이공갱이라고 이 세계 공간전이에서 깽판 치는 전형적인 스토리들이 이 세계 물의 어떤 그 이야기라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웹소설이나 이 일본에서 라이트 노벨이나 이미 많아요. 이런 게. 그렇죠. 이 원작도 라이트 노벨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사실 그 이 세계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이 세계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온 단어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뭐 정의를 사전적으로 해놓은 적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 이 만화에서 이 세계를 제 의견으로 본다면은 만화 속에 이제 뒤편이라고도 하는데 네. 리미널 스페이스예요. 뭐라고요? 이 만화에서 이 세계는 리미널 스페이스를 이야기해요. 그게 뭔데요? 리미널 스페이스는 이것도 어원이 사실 쉬운 어원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술 쪽이랑 건축 쪽에서 온 어원인데 약간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 못하겠지만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나 리미널 스페이스를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본다면은 이미지로 보시는 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검색해서 보면 리미널 스페이스의 공간을 되게 잘 쓰고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디지몬이에요. 리미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말로 어쨌든 좀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한다면은 딱 알겠죠. 네. 그 원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던 감각적인 경계가 허물어진 장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광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장소의 어떤 경계가 좀 허물어져 있는 느낌을 준다 싶으면은 이거 리미널 스페이스야라고 이제 계속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예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냥 가장 흔한 거는 원래 익숙한 공간인데 그게 내 주관적인 경험상 뭔가 낯설게 느껴질 때 그럴 만한 어떤 분위기, 맥락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강남대로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느낌은 리미널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웹툰 아카데미 건물에 송진 작가님은 사실 자주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밤에 새벽에 혼자 있다. 일상인데? 혼자 있잖아. 여기는 항상 다양한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시공간적인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있고 뭐 어딘가에 집이라고 생각하면 뭐 가족들이 있고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없고 하는 그런 데인데 없어야 될 게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있어야 될 게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공간적인 상태 장소, 플레이스 이걸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예술이나 건축 쪽에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좀 정의를 하기 시작한 거를 유튜브나 인스타, 뭐 릴스 같은 걸로 이미지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크리피한 28주 후에 혼자 깨어난 도심 속에 있는 주인공 같은 거구나. 뭐 그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초예술 토마손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초예술 토마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토마손이라는 그 이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뭐냐? 일본에서 어쨌든 정의한 건데 도무지 쓸모없는 도무지 쓸 데를 알 수 없는 인공적인 어떤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토마손? 초예술 토마손. 초예술 네. 토마손. 그 기능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존재하는 인간이 분명히 만들어낸 어떤 거. 계단인데 막혀있고 또는 계단이 있는데 어떤 것도 건너지 않는 어떤 계단이라든가 계단이 엄청 높거나 네. 걸을 수 없게 단지 기능이 이게 왜 있는 거야 싶은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볼 때도 느껴질 만한 게 이런 비슷한 느낌이고요. 내가 어떤 낯선 느낌, 낯선 감각들이 경험되는 그런 게 유발되는 장소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미지적으로 항상 찾아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페어요? 네, 페어에 대한 어떤 강한 흥미. 하만전이요? 무슨 왜 하만전? 부페어 말하는 거예요? 페허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우기려고 한 건데. 페가 흉가. 네. 사실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흉가는 뭔가 막 귀신이나 오컬트적인 그런 네. 의미일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는 아니고 그냥 페어들에 대한 이상한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페어를 발견하잖아요. 항상 저는 들어가요. 중국에서도 한번 또 갔다 왔어요. 그런 데 많죠. 네. 일단은 그런 데가 있으면은 발길이 자꾸 가요. 뭐 아무튼 그런 건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리미널 스페이스에 대한 또 관심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백룸이라는 게 있어요. 백룸이라는 영상이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페어 덕후들, 백룸 지금 다 어떤 맥락 속에 있어요. 일상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어떤 공간들 그런 것들을 약간 추구하는 기이한 호기심 같은 거를 가진 취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리미널 스페이스가 사실은 그런 어떤 비슷한 공간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만화에서 그 리미널 스페이스가 경험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계로 갈 때 이 경험을 해요. 뭔가 낯설게 느껴지는. 그쵸. 항상 익숙한 공간인데 엘리베이터 탔다가도 왔다 갔다. 맞아요. 점점 뭔가 바뀌는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 세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그런 리미널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리미널 스페이스를 넘어가서 만화에서도 결국엔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존이라고 구역이라고. 그 구역에 대한 이게 이제 또 저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로 그냥 감이 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제 맥락 안에서는 존을 이야기한다면은 존은 무조건 정의가 있어요. 어떤 정의냐? 통제 구역이거든요. 네. 주인공들이 탐험하는 곳이 지금까지도 70까지도 사실 여기가 뭔지 정확히 안 밝혀져 있어요. 무슨 세계관이지. 네. 네. 아마 앞으로도 안 밝혀질 거예요. 엄청난 뭐 페어나 아포칼립스적인 느낌이 드는 곳도 있고. 네, 그냥 막 섞여져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거기는 현실 공간이 아닌 공간이니까 제대로 안 밝혀진 거예요. 안 밝혀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존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는 최소한 작가가 이 공간의 어떤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을 했는가는 제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고 저에게 짐작되는 그거는 이런 어떤 탐험물이나 모험물이나 이런 종류의 스토리의 맥락에서 존은 일반인에게 이제 출입 금지되어 있는 그 통제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구역이 아니라. 네네. 지금은 이제 흔한 소재예요. 그 통제 구역이 있고 뭔가를 거기 찾으러 가는. 근데 우리가 그 흔하게 생각해내는 그 이야기들에 따라 갔을 때 가장 원전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그 이제 러시아의 SF 소설 트루가츠키 형제가 쓴 노변의 피크닉이거든요. 자, 근데 노변의 피크닉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죠. 잘 모르세요? 네. 몰라요. 모르세요? 네. 아니 근데 최소한 피크닉이잖아요. 둘 다 피크닉이잖아요.
뭔가 관련이 있겠다 싶죠. 비슷하게 여행을 가는 거구나. 어디론가. 그게 영어 원제가 로드사이드 피크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 피크닉의 영어 제목이 아더사이드 피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가는 로드사이드 피크닉에서부터 어떤 소재나 영감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작품 다시 봐야겠는데? 다시 볼 게 있나요? 저는 그 생각은 많이 못한 것 같고, 이 만화에 나오는 이세계가 어떤 이세계물에서 칭하는 이세계물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만화 안에서 나오는 어떤 뒤편 이세계는 몬스터만 나오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 두 명인 토리코하고 소라오가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같이 이 세계에 휘말린 사람들밖에 없고, 이제 다른 이 세계에서 정말 거기서의 삶을 꾸려나가거나 어떤 모험을 하거나 하는 다른 이 세계의 물들과는 달리 이 세계하고 현실을 되게 자주 이제 왕래를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 세계에 끌려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되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리미널 스페이스란 말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이 만화가 조금 더 그러면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작가님한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인공 건축물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냈고, 그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인간한테 최대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대한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인위적인 공간에 우리가 항상 익숙한데, 그 리미널 스페이스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 편리함의 추구가 안 느껴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방향성을 안 가지고 있는 듯한 공간을 볼 때 사람이 이거 뭐지? 하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에서 오는 뭔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좀 더 그런 공간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았었나? 맞아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블레임이란 만화가 엄청 잘 이용하거든요. 지하로 내려가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한테 오는 인위적인 공간이 주는 편리함의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선언적으로 이 작품에서 독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날 따라와 라고 했으면은 좀 더 아까 얘기했던 뭔가 묘한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만화적으로 또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한 부분이, 저는 어쨌든 세계관에 대한 묘사가 더 필요한 만화 스토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작가의 역량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림 캐릭터는 되게 잘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배경 묘사가 약하긴 약해요. 되게 약하고 좀 많이 비어있고 좀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못 쓴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원작가가 따로 있고 원작가를 가져다가 그린 거지, 이게 둘이 막 뭐 합심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작가의 의도가 사실은 잘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그런 세계관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노면의 피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노면의 피크닉이 그 이야기의 시놉시스를 들으면은 저희가 이제 또 익숙한 것들 막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노면의 피크닉의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죄송한데 네. 정확하게 무슨 피크닉인지 한 번만 천천히 노변의 피크닉. 노변의 피크닉. 네. 그 러시아 작가, 지금 이제 러시아죠. 예전 소련.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나서 이상한 공간이 된 지구상의 몇몇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존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어떤 이상 현상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은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초반이랑 똑같네요, 이 만화에.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한데도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말이 스토커거든요. 근데 이 맥락에서 이제 스토커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맥락에서의 스토커는 이런 식으로 몰래 잠입해가지고 물건을 가져다가 팔아대는 어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묘사를 이 소설에서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작가가 이 글을 쓸 때는 SF 소설이었어 그냥. 그 소련 어떤 체제에 대한 비판이 좀 담긴 그런 SF 소설이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이 영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발매는 됐어요. 잠입자라고. 근데 이제 원저 이름이 스토커예요. 영화 제목이. 그래서 그 노베니 피크닉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고, 타르코프스키의 그 영화가 스토커다. 그리고 그 스토커의 이야기들이 딱 그거예요. 뭐 원작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통제구역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기본적인 어떤 틀이거든요. 근데 이 틀이 지금은 이제 식상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온 거고 지금 이세기 피크닉의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들어가서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어떤 대상들이랑 이상현상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 와, 방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세계관 되게 매력적이다. 되게 궁금하다. 그 저한테는 사실은 이세기 피크닉이라는 제목부터가 시그널을 던지고 있었구나. 그렇죠. 던지고 있었고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가 되는 거가 전 당연하게 예상이 되고 있었고 당연히 이야기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뜬금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치. 왜냐면은 갑자기 뿅 하고 뭐 능력이 됐어. 뭐 안 됐어. 여대생이 뜬금없이 막 총을 가지고 나와요. 일본에서. 갑자기 총을 어디서 주웠대. 마카레프를 그냥 이렇게 한 대 줘. 저도 너 하나 가져. 야, 너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져. 나는 AK-47이 있어. 아버지가 군인이시긴 하신데.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누구는 갑자기 뭐 산탄총을 가지고 이런 식인데 이게 사실은 이야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이게 그 웹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해도 너무 튀거든요. 그럴듯하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은 불편한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많다 되게 이야기적으로 원작 자체가. 다만 저는 이제 이 이야기에 그 모티브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 작품은 그런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이런 이 세계에 대한 세계관 그런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방금 전우님이 설명해 주신 그 세계관은 진짜 매력적인데? 그거를 잘 다룬 작품을 혹시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아니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원작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잘 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네. 왜냐하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큐브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만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라지거든요. 난 또 그게 목적인가 싶었어. 그래서 따라가는데 없더라고. 사라지고 이 작품은 중간부터 완전 목적이 이 소라오랑 토리코라는 친구가 이 세계에서 만나서 이제 어떤 모험을 펼쳐나가는데 이 토리코라는 친구가 위험한 이 세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의 친구인 사츠키가 같이 이 세계에 같이 들락날락 했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사라졌다. 나의 너무 소중한 친구니까 얘를 찾고 싶다 해서 이제 새로 사귄 친구인 소라오랑 같이 그 친구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점점 흘러갈수록 뒤 이제 한 5, 6, 7권 들어서부터는 이 사츠키라는 친구가 이미 이 세계에 완전 동화돼서 인간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어떤 존재가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세계에 더 가까운 존재였거나 하는 그게 조금 더 핵심적인 라인으로 가가지고 저는 차라리 원작에서 이 노변의 피크닉이라는 어떤 원작의 원작 그 느낌을 더 잘 살리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좀 들고 이 만화에서는 이미 약간 독자적인 노선 사츠키를 향해 가는 어떤 여정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만화 자체는 당연히 오리지널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원래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모티브들을 많이 빌려왔나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패러디 느낌으로 저한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노변의 피크닉이 스토커로 영화화 됐잖아요. 네. 그 뒤로 또 이제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그게 현실화가 돼요. 스토커가 영화화 됐을 때까지만 해도 SF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86년에 4월 26일에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소련에서 우크라이나 거기 이제 체르노빌에서. 그래서 체르노빌 원자력 그 사고 난 프리피아트 이 지역이 진짜로 존이 돼요. 거기가 그렇겠지. 그 통제 구역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 못 들어가게 되고 사실 들어가면 안 되고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아, 이 존이라는 말도 이제 좀 느껴진다. 네.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통제 구역이 됐는데 근데 또 거기를 굳이 들어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통제 구역이 됐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전혀 안 들어갔냐 하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된 거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는 5호기였고 1, 2, 3, 4호기 정상 가동을 계속했어요. 아, 그 뒤에. 그래서 그거를 아예 폐쇄가 된 거는 좀 네. 거기를 계속 구동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은 거기에 계속 또 다니고 있었고요. 드나들고 있었고요. 아이고. 전체적인 지역은 통제 구역이 이미 됐는데 발전소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거기를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그 차폐하는 시설 만드느라 그것도 한 30년 가까이 만들었거든요. 네. 계속 공사 인력들 다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니는 지역이었고요. 체르노빌이. 또 거기 프리피아트랑 이런 마을들 사람들 갑자기 급작스럽게 다 이주했으니까 물건들 다 그냥 그대로 다 두고 나왔거든요. 귀중품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훔치러 들어. 또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러면서 막 물건들 가지고 나오고 차량 다 벌어진 것들 막 물건 다 떼다가 또 갖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이야기가 정말 현실화가 된 거예요.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실제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저한테는 이 모든 거에 관심이 생기게 된 사실은 원인이에요. 저는 모든 거에 대한 어떤 관심사는 사실은 게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스토커라는 게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진 우크라이나 그 게임 개발사가 스토커라는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 게임의 배경이 이제 체르노빌 발전소 일대 프리피아트 맞아요. 근방 전체적인 그 마을들 폐쇄된 존 통제구역을 배경으로 하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총격전하고 싸우고 탐험하고 뭐 이야기 퀘스트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어떤 이머시브 심 몰입형 시뮬레이션 게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되게 많이 빠졌고 스토커가 인기를 꽤 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딱 그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초르노빌이라고 할게요. 초르노빌이니까 초르노빌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대체 역사를 이제 써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음모론 막 더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매료된 사람들이 생겼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아, 그 세계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현실이랑 SF가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팬들이 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을 몰래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좀. 네. 스토커 팬들이. 네. 스토커 팬들이 진짜 스토커 짓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더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이제 차단하기 시작했고 진짜 통제구역, 더 통제구역. 오히려 그래서 관광 그냥 그거를 만들어버리고 정식으로 돌아가려고. 아,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지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전우님 이 세계 피크닉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그 존과 리미너 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비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세계 피크닉 원작 소설은 좀 그거를 잘 훨씬 만화적이지 않고 글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잘 구현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에 이 세계 피크닉 웹 소설이 출간돼 있어요. 이게 소미 미디어 소설을 또 따라 나오고 있어요. 소미 미디어에 나오고 있고 일러스트 표지가 똑같네 만화랑.
아마 그 그림이 약간 다르긴 할 텐데. 예. 그래서 요거 근데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갑자기. 만화는 이제 라이트 노벨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이트 노벨 예전에 어릴 때 읽었죠. 뭐예요 그 표정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라이트 노벨 소설 원작이잖아요. 지금 생각한 얘기만 쭉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남성향 라이트 노벨 원작 어떤 SF 장르를 저도 어렸을 때 한참 많이 보고 20대에 들어서서는 약간 반졸업 느낌으로 보는 수가 현격히 좀 줄었는데 이 작품 봤을 때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예전하고 요즘하고 라이트 노벨 원작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의 트렌드가 조금씩 그래도 바뀌고 있구나 느낀 게 예전에는 어쨌든 여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뒷걸음질 백합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의미죠? 그러니까 백합을 할 의도는 없어. 이 작가가 만들라는 거는 그냥 하렘을 만들라는 건데 여자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되는 어떤 주변의 백합들이.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본 몇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백합 느낌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거를 좋은 신호라고 보면서 감상을 했고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토리커가 조금 백합 캐리하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20대 들어서 라노벨 원작 어떤 SF를 졸업하게 된 것은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어 답답하다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작품의 어떤 메인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소라오일 텐데 소라오가 작품 초반에 답답하죠. 그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이제 친구가 잘 없는데 사귀었어. 토리코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나랑 친구가 된 게 사츠키를 같이 찾을 사람이 필요해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생각. 네, 나는 나의 뇌피셜을 기반으로 되게 막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근데 모든 주인공이 다 이런 건 아닌데 각각의 어떤 남성향 작품에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좀 잘 봤는데 나중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서 나는 이 남성향 SF 어떤 라이트 노벨 원작 작품의 타겟 독자층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작품이 근데 인기가 있나 봐요. 이 원작이. 있나? 왜냐면 있나? 라프텔의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지금. 애니메이션 있어요. 있고 그래도 꽤 연재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그 원작 소설은 괜찮나 봐. 뭐 안 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제가 대표를 읽어볼게요. 읽어만. 제가 생각할 때 요새 그 웬만한 건 애니메이션 다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좀 국내에 본다 싶은 만화들은 국내에 소개될 법한 것들은 다 나올 법하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가 된 거는 뭐 웬만한 건 또 애니가 금방 되고 막 이래서. 근데 생각보다 일본에서 방영을 실시간으로 하는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안 팔릴 것 같다 하면은. 근데 얘는 들어와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라프텔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오늘은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원리를 배경들. 작동하는 그 배경들에 대해서 배경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 만화의 이야기도 사실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좀 다르게 보여요. 이 만화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다 설명하지 않고 시작한 자기만의 이제 이야기가 있다라고 시작한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이야기는 되게 조금이거든요. 아까 그 지금 다빈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이 만화의 오리지널리티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빌려온 거예요. 근데 노브니 피크닉이나 스토커나 이런 데 다 빌려온 거예요. 갑자기 관심이 생긴다. 다시 봐야겠다. 어디에요? 이 작품이. 세계관에.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스토커랑 뭐 이런 뭐 초르노빌 뭐 이런 이야기만 하긴 했는데 하나가 더 타지긴 했어요. 처음에 이제 다빈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괴담들이 타졌어요. 그러니까 괴이라고 할 만한 이 설정들이 장르가 이 만화에서도 되게 한 절반 정도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괴이도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괴이라는 말이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제 더 많이 쓰는 말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거를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괴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괴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원래 없던 말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고 하니까 단순히 요괴나 이런 거를 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맥락으로 자꾸 쓰더라고요. 네, 그거랑 달라요. 괴이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괴이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그 단어화한 것처럼. 근데 일본에서 괴이라고 할 때는 총체적인 넓은 의미예요. 요괴, 귀신, 뭐 오컬트, 음모론, 미스터리 다 포함해서 뭔가 좀 괴상하고 기이하고 좀 초자연적이고 또는 소심리학적이고 어떤 그런 경험들, 미스터리한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괴이한 괴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괴이는. 근데 이 만화가 그 괴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에서는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노베는 피크닉에서부터 그랬어요.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그 이상현상이 어떤 거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은 안 해주죠. 네, 설명 안 해주니까. 똑같아요. 괴이도 똑같아요. 설명 안 해주잖아요. 일본의 어떤 도시괴담들 설명 안 되잖아요. 이토존지 괴담들 설명 안 되잖아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원래 존에서 일어난다는 이상현상이랑 이 우리가 흔히 인터넷 스레드에서 도시괴담에서 네. 이야기하는 괴이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배경을 가지고 괴이를 가지고 오면은 그게 일본식 어떤 이상현상들이 되는 거죠. 되게 갑자기 다시 흥미가 생긴다, 이 작품이. 그러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작품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거겠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과거의 네. 전설이나 레전드는 아니죠. 레전드는 아닌 전설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따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웹상에서 보고 있는 그렇죠. 인터넷에서 퍼지고 괴이 도시괴담들 풍문들로 퍼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과거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그걸 섞어서 보여주는데 다루고 있는 그 보고 보여지는 겉포장은 이제 GL 느낌이 나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GL이 겉포장이 아니라 핵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다비님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GL이고 백합이고 이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만화는 어디냐? 백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GL이든 백합이든 이 세상 안에서는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극히 적거든요. 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입에 들어오면은 다 나의 먹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면은 그냥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내 눈에 GL로 보인다. 그럼 GL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제 어떤 출판사나 작가가 작품을 분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실제 입장에서. 어떤 독자 입장에서 보기에 내 눈에 이게 GL로 보인다. 굳이 구분을 뭐 할 건 아니고. 네. 너무 백합 같다 하면은 저는 그리고 이 작품은 확실히 백합이라고 작가가 어떤 노림수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백합으로 분류를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백합물로서의 느낌은 좀 어떠신 거예요? 백합물로서요. 어떤 클래식한 조합을 가지고 가고 있다. 하나는 좀 소심하고 어떤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있고 한쪽은 엄청 또 들이대는 걸 좋아하는 그런 백합의 클래식한 느낌을 잘 가져간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단 캐릭터 디자인을 이라고 해야 될지 작화를 되게 귀엽게 캐릭터를 귀엽게 그리는 분이어서 그것도 되게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 이야기 한번 좀 저희가 다뤄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 TRPG 저희가 한번 이렇게 네네. 하기로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데 TRPG 제가 이번에 하기로 한 룰이 인세인이라는 룰이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룰이에요. 네. 그리고 그 룰의 핵심은 괴이예요. 그 룰은 괴이 현상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설정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괴이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고. 미리 저희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주시는 느낌으로. 괴이라는 거에도 좀 더 익숙해지시고 네네. 이런 이상현상들, 이런 어떤 저의 어떤 취향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론할 수 있는 그림이 있었네요. 네, 이런 기회로 한번 좀 삼아볼까 싶어서 제가 소개 한번 해볼까 했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오늘 너무 소개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보기엔 잘 모를 때는 보고 우리 초반에 반응이 그랬잖아. 힘든데요. 보기 힘들다. 시큰둥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다 그랬는데 방금 전우님이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바람에 이 이세계 피크닉을 앞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보게 될 사람, 다행히 오늘은 스토리 스포는 거의 없으니까. 네, 스토리는 뭐 거의 얘기 안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작품을 보실 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인사이트로 작용해서 엄청난 흥미와 재미를 줄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게. 그래서 내 생각에 많은 분이 볼 것 같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제가 이 만화를 뭐 엄청 막 수작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보고 있고 계속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확인을 해보고 이거 약간 소개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어서 또 이것도 이제 저희가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여기 소위에서 나왔나? 네, 소미. 소미에서 나온 것 같은. 그치만 바이럴을 잘 타서 제발 매출이 늘면 그럴 일이 좀 생기기를. 이세계 피크닉, 노빈의 피크닉, 스토커, 게이, 인사인 다 하나에 연결지점이 있다. 네. 어딘가에 하나라도 찝히는 사람 있으면은 이세계 피크닉도 보고 다 같이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뭔가 세계관, 그러니까 알던 세계관인데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지, 덕분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원작 라이트 노벨 이세계 피크닉은 미야자와 이오리라는 분이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만화는 이즈노 에이타라는 작가가 쓰고 있고, 지금 라프텔의 2021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이세계 피크닉이 나오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잠깐 TRPG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2번 오셔야 돼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또 오시게 될 또 건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또 오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린 잠시 쉬었다가 다빈님이 추천해주신 작품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잠깐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